앞뒤를 보든지 15개 남아갖고 그러다 보면 내랑 싸우든지 안 가면 돈을 뜯든지 좀 알아서 해라. 그만 대싸움 했다. 진짜 말고 낙찰 받으면 어차피 싸우고 싸울 생각하고 있는 게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업무를 좀 보러 갈 건데요. 우체국을 우선 먼저 좀 방문을 합니다. 우체국을 방문해서 저희한테 대리입찰 의뢰를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서류를 보내드릴 거예요. 기일 입찰표라든지 위임장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저희가 법원에 대신해서 입찰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먼저 등기로 보내고 그 서류에 이제 날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받아와서 이제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체국 들렀다가 법원을 갈 거예요. 법원에 가서 저희가 낙찰받은 의뢰인분이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재판 기록을 좀 볼 건데 이 물건은 이제 유치권이 걸려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대해서 현황 조사 보고서라든지 그런 서류나 자료들을 좀 떼야 됩니다.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긴 할 건데 그런 서류를 받아서 설거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물건이라서 법원을 가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일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네, 됐습니다. 영수증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우체국에서 의뢰인분한테 이제 경매 입찰을 할 수 있는 필요 서류를 저희가 등기로 보내드렸고요. 지금은 법원을 갑니다. 법원을 가는 이유는 저희 이제 의뢰인분이 저희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친구가 빌라를 2개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게 유치권 신고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시세는 1억 한 5, 6천 신축 이제 빌라니까. 근데 이제 5천에서 6천 사이에 받았거든요. 굉장히 저렴하게 받았어요. 유치권이 신고돼 있음으로 인해서 특수 물건이 된 거죠. 그래서 저렴하게 이제 받은 상태에서 낙찰받고 잔금을 냈으니 이제 유치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요. 본인은 이제 끝까지 하겠다 이제 이런 의사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전에 이 물건을 입찰할 때 조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저희가 입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법무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사전 조사 하는 거고요. 법원에 가면 법원에 이제 현황 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서류를 저희가 이제 떼서 이제 법률 대리인분한테 좀 전달드리고 실제 이게 뭐 유치 점유 부분이 좀 너무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결련성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낙찰 받아서 소위 말하는 설거지를 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싸게 받는 거예요. 경매 물건은 이제 특수 물건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 기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싸게 이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받고 이제 그 물건을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화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유치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면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유치 점유가 정확하게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치 점유라는 것이 해당 부동산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이제 점유를 하고 이제 타인을 이제 배제하면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공시해야 되고 실제 유치 점유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외부인들이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유치 점유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결련성 부분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유치권 권리 신고서 내용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미흡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실제 서류를 주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서류를 가짜로 만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닌 부분을 사실조회라든지 그런 어떤 법적인 대처 혹은 이제 주변 조사를 통해서 거짓인 부분을 찾아내면 또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변제기라는 것이 이제 공사를 내가 이 정도 완료하면 이 돈을 줄게라고 계약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준공이 되고 나면 내가 이 돈을 마무리 이제 해줄게. 이제 이런 경우인데 준공이 됐어요, 이 물건은. 그래서 이제 변제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 점유 부분 그리고 결련성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제 채권, 피담보 채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 부동산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 공사 대금을 못 받았는지가 이제 관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돈을 주고 빌려주고 이제 받을 게 있는데 이 부동산을 유치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해당 부동산의 공사 대금, 부동산의 이유로 유치 점유를 해야 되는 피담보 채권, 그런 이제 받을 돈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사실은 세 가지 다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인정이 안 되면 유치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치권은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유치 점유를 하고 있다가도 나중에 물러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진성 유치권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은 현황조사서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의 사진이 이제 경매정보지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을 건데, 거기에 유치점유하고 있는 내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현수막 고지가 되어 있는지,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경매정보지를 보면서. 그래서 그 유치점유만으로도 대략적으로 아, 이건 들어가도 되겠다,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고, 결련성, 실제 이게 공사 대금이냐, 부풀리진 않았냐, 그런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이제 다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 물건은 결련성은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추후에 소송을 통해 밝혀질 얘기고, 일단은 유치점유 부분이 너무 이거는 안 맞다, 터무니없이 해놨다 해서 저희가 이거는 입찰해도 된다 해서 싸게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유치점유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치권이 이제 들어온 이제 물건, 특수물건 같은 경우도 유치점유를 하고 있는지만 잘 이렇게 판단을 하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들어가 봐도 되겠는데 라는 게 어느 정도 가늠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내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의 상담을 통해서 이거는 유치점유가 인정 안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면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실제. 그래가지고 끝까지 유치권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들이 그 유치점유자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이 유치권이라는 게 참 웃겨요. 이게 어떤 법률이 좀 개정이 됐으면 하는데, 실제 유치권에 대한 권리 신고서를 요즘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고하면 좀 잘 안 받아주는 법원들도 많이 있긴 한데, 대충 그냥 자기네들끼리 허위로 그냥 계약서 하나 띡 해가지고 그냥 내면 유치권이 신고됐습니다 라는 게 이제 법원에 매각물건 명세서하고 경매정보지에 뜨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못 들어와, 부담돼서. 그렇게 싸게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이제 차명의로, 유치권자들이 차명의로 이제 낙찰을 싸게 받아가려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불합리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유치권은 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오늘은 이 법원이 경매 있는 날이거든요. 통영지원 같은 경우 매주 이제 월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를 받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소송 때문에 자료를 한 번만, 현황조사 보고서를. 네, 저는 이제 법원에 갔다가 이제 사무실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프린트물을 출력을 했는데요. 어떤 프린트물이냐면 그 재판기록 열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서류나 자료들, 히스토리가 다 담겨있는 재판 어떤 과정 서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현황조사, 그리고 감정평가, 그 다음에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황조사 당시에 찍은 사진들하고 현황조사 보고에 따른 그때 이제 점유자,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될 당시에 해당 물건에 점유자가 있었는지, 또 고지를 했는지,
점유자가 어떻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점유 관계에 대한 사진 및 현황 보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해당 유치권이 이제 점유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다 부분을 소명을 하고 증빙하기 위해서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떼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에 소송 때 사용이 되는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이제 경매 대행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법률 관계에 얽혀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유능한 법무법인, 저희와 연계된 법무법인 변호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연결도 해드리고 있고, 참 이 일은 이제 보람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중개업을 했을 때는 그냥 한 건 한 건 이제 원하는 물건을 찾아주고 맞춰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이익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견이 생기고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서로 스트레스를 이제 받고, 그 가운데 조율하는 중개자가 더더욱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죠. 사실 그 업무가 중개업의 주 업무인데요. 저희가 이 경매업으로 전향을 하면서 정말 이제 배우고 얻는 것도 많고, 금전적으로 사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도 많고, 또 법률적으로 좀 더 가까이 보면서 뭐랄까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훨씬 좀 많이 얻고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매 쪽으로 전향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정말 저희도 뭐 직접 투자도 하고 다른 분들도 도움 드리고 해서 좋은 피드를 많이 이제 저희도 얻었고 주변 분들도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관심을 안 가지셨던 분들은 경매든 공매든 부동산에 일단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요즘 워낙 이제 경매가 좀 싸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경매도 조금씩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거나 막 성급하게 입찰하고 막 그러시면 되는 시기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특히 이제 요즘 같이, 특히 이제 서울의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지방은 상당히 위축이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 필요한 내가 어떤 상가를 쓸 게 있고 창고나 공장을 쓸 게 있어, 경매 시장을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수요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은 뭐 예를 하나 들면 2억 5천짜리가 한 1억 한 7, 8천에 살 수 있는, 낙찰이 될 수 있는 그 가격에 그 정도의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거의 안 들어오죠, 이제 지방에는.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이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돼 있다. 그래서 매매 시장만 볼 건 아니고, 내가 실수요, 실사용으로 어떤 걸 쓰고자 할 때는 반드시 경공매 시장을 좀 보면서 가격 비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매 공부를 안 해서 많이 모른다 하면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나 뭐 저희처럼 이제 대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도움을 얻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상설 매장이 있다는 거 알고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